네. 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좀 소름 끼칩니다. 만약에 진짜 수사권 논란이 진짜 수사권 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네. 윤석열 내란 수계에 공소 기각까지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은.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애초에 처음부터 그림을 그렸던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예. 검찰과 대통령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내란죄의 수사 권한도 없는 검찰로 내란 혐의자 김용현이가 걸어갑니다. 맞네. 맞죠? 네. 검찰로. 그렇습니다. 내란 혐의자 김용현이가 예. 검찰로 걸어가는 그 과정이 국회에서 한번 다뤄진 적이 있어요. 우리도 이거 다뤘는데 예. 지금 보면 이게 달리 보여요. 스스로 걸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자, 그 장면을 일단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2월 6일 날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까? 차장님이 전화를 아까는 분명히 전화를 기억으로는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용현이 차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12월 6일 날 22시 09분에 전화를 한 겁니다. 따라서 김용현이 검찰 출석 설득을 위해서 차장이 전화한 게 위증이에요. 앞단에 이야기하신 게. 아시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먼저 전화한 거짓말하지 걸로 마세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냐면요. 김용현이 전화하기 직전에 차장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받고 3분 후에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김용현 장관이 저한테 문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했다는 취지인가요? 네. 문자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차장님. 전화를 한 다시 걸로 알고요. 물어볼게요. 김용현 씨가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차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확보된 진술하고 영 다릅니다, 차장님. 왜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이창규 검찰 특수본 부장수사가 차장이 통화하기 직전에 김용현에게 통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합니다. 이때 김용현이 이창규 부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과 통화 후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12월 6일 20시 40분부터 21시까지가 이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역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차장님, 이창규로부터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PPT 봐주십시오. 김선호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날 6일 날 20시 15분에 심우정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께. 김용현 전 장관 번호를 달라. 맞죠?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한 10여 분 정도 찾아서 김용현 씨의 비화폰 번호를 전달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6일 날 저녁 8시경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차관한테 연락을 하고요. 김선호 차관께서 비화폰 번호를 해서 심우정한테 줍니다. 심우정 총장이 이창규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창규 부장검사가 김용현과 통화를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김용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통화 후에 이야기하겠다. 이러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피의자 윤석열 씨는 김용현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직전에 경찰에서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피의자 윤석열까지 동원해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여기에 그 통화 내역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천재적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제가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쪽이 어디죠 지금? 윤석열 측이죠. 예.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어요. 네. 경찰이 김용현을 확보하려고 하자마자 윤석열 측과 검찰이 서로 협조를 해서 김용현이를 검찰로 낚아채버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야, 이 대단하다, 대목이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 이런 걸 어떻게 찾아냈어요?
아니 다시 보는 거야. 다시. 아니 이런저런 진짜. 사람들 얘기하고 우리가 다른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짜맞춰 보는 거죠. 정우렴이 화제가 됐었죠. 이 근데 요거 그러다가 자체는 화제가 됐었죠. 검찰이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세게 쓰고 이러면서 네, 우리가 저희 이제 걱정이 좀 수본을 우리가 맞다. 믿었던 거야. 네. 근데 맞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여기 아까 막 이찬규라고 이름을 우리가 모르잖아. 계속 예, 예. 이름이 거론되는데 이 사람이 검찰의 특수본에 있는 검사야. 그러니까 검찰만 개입된 게 아니라 특수본도 다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에. 아마 제 기억에 저 당시에는 검찰이 먼저 낚아채서 자기네들이 해내겠다라는 뉘앙스로 그렇지. 분석을 했었는데 맞아.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 쪽으로 빨리 돌려버린. 네.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측이 얘기하는 건 수사권 논란 이야기. 와 지금 계속 소름 하고 끼치네, 있는 진짜. 거죠. 그리고 저때 또 기억나는 게 지금 김용현의 신병을 가로채기도 했고 경찰 국수본 있지 않습니까? 그 우종수 국수본부장에 대한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 수사를 방해를 해버리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와가지고는 김용현 낚아채놓고 뭐 수사권 논란으로 이걸 또 이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지금 검찰이 엉뚱한 일을 지금 벌린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럼 되게 이상한 게 싶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영장을 3군데서 청구했다 그랬어요. 경찰이 검찰을 거쳐서 법원에 영장 하나 청구했고 공수처가 청구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청구했는데 그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요. 기각하는 사유가 뭐였냐면 누가 이 사건에 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인지 모르겠다. 예. 니네끼리 교통정리하고 와라. 네. 이러면서 사실은 이 세 기관에 대해서 영장을 안 발부해주면서 오히려 검찰이 뒤늦게 청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를 발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법에도 나와 있고 그렇다면 법원은 검찰이든 공수처든 신청한 것에 대해서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경찰이 한 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주면 되잖아요. 내주면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셋이서 같이 동시에 청구했는데 난 누구 거를 편을 들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그때 헷갈리게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까지 연결해서 이번 거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검찰과 법원과 뭔가가 다 되게 수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큰 그림이 네. 있는 것 아닌가. 예. 자, 12월 4일에 안가에서 비밀 회동이 있었던 것도 이젠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지. 12월 4일입니다. 그때 아까 또 등장했던 김주현이가 그 자리에 또 가. 네. 김주현, 박성재, 이완규, 이상민 다 법 전문가들이 법 모입니다.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아까 통화가 며칠에 됐냐? 12월 6일에 된 거야. 그러니까 14일에 모여서 뭔가 계획을 짜고 10월 4일에 12월 5일에 정리를 해서 12월 6일에 전화를 해서 협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 참 큰일이네.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검찰이 거의 사건 초기부터 거의 공범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껴가지고 윤석열과 사실 그 내란 주요 임무 수행자라고 하는 김용현 그리고 검찰 이 사이를 지금 조율하면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경찰의 수사를 미연에 방지해 버리는 거잖아요.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김주현 수석이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들하고 회의해가지고 구속 뭐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때 김주현 수석이 심우정에게 그러면 검사장들하고 한번 회의해봐 이거를 알려준 사람이 김주현이에요. 심우정한테? 네. 처음에 심우정이 나는 대통령 그 영장 연장 신청이 2번이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 그냥 기소해야 됩니다라고 그때 특수본에서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김주현 수석이 야 그래도 용산에서는 불구속을 원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이쪽에서 아이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 그리고 나니까 김주현 수석이 이건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인데 네. 그랬더니 김주현 수석이 그러면은 너 혼자 덮어쓰지 말고 고검장들이랑 다 같이 불러 모아가지고 검사장급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그걸로 하자. 진짜로?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그 9시간 네. 하게 된 게 바로 그 타임이었다고 제가 하긴 했거든요, 취재를. 만약에 그렇다면 김주현 수석이 아까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 안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그림과 이번에 진짜. 문제가 될 만한 뭐야. 것들까지 다 그랬어? 연결시킨 거잖아요.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 원래 민정수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 때 원래 하는 민정수석도 거예요. 그 각종 사법적인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기획을 이런 거 한다는 얘기지. 처리하고 기획을 해요. 수사 기획을 수사나 이런 거 향방을 돌리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어. 그동안 계속 의문심 품었던 게 김주현 민정수석이 왜 비상계엄에서 역할이 정확히 안 나올까? 네. 이 사람이 갑자기 조용할까? 이런 얘기 계속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나오는 모든 그림의 앞뒤를 짜맞춰 보면 결국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분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즉시한 거 그 위헌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도 김주현이 당시 법무 차관일 때 맞아요. 네, 그때였어. 이거 즉시한 거 위헌 맞아.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해놓고 이번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맞아. 즉시한 거 못하게 했잖아요.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다 그려진다. 지금 곳곳에서 김주현 얼굴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맞아, 갑자기 요즘. 네. 야. 아 그러면 나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형이 지금 대단히 불안하다 그랬잖아. 네. 그림을 그린 것 같다고.